지금 이 순간에도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룻밤 사이에 수천만 원을 벌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평생 모은 돈을 순식간에 잃기도 하죠. 이 시장이 그만큼 변동성이 크고 예측하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 시장에서 살아남고 어떤 사람들은 왜 실패하는 걸까? 운일까요? 실력일까요? 아니면 정보의 차이일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바로 그 비밀을 파헤쳐 볼 거예요. 제가 수년간 이 시장을 지켜보고 직접 투자하면서 깨달은 진짜 중요한 인사이트들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해요.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바로 글로벌 암호화폐 뉴스를 체크하는 거예요. 미국 시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유럽은 어떤지, 아시아 시장은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말이죠. 왜냐하면 이 시장은 정말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돌아가거든요. 여러분이 자는 동안에도, 밥 먹는 동안에도, 심지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 암호화폐를 사고 팔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정말 부지런해야 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 지갑에 암호화폐가 들어있나요?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아니면 다른 알트코인이든요. 만약 있다면 그걸 어디에 보관하고 계세요? 거래소 지갑? 아니면 개인 지갑?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투자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보안 사고로 자산을 잃고 있거든요. 실제로 최근 통계를 보면 정말 충격적이에요. 올해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관련 보안 사고가 수백 건 발생했어요. 그 중에는 대형 거래소 해킹도 있고, 개인 지갑 탈취도 있고, 스마트 컨트랙트 취약점을 노린 공격도 있어요. 피해 규모를 다 합치면 천문학적인 금액이에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런 사고들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단순한 피싱 메일 정도였다면 지금은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음성 전화, 가짜 거래소 사이트, 심지어 정부 기관을 사칭한 메시지까지 나오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 지인 한 명이 이런 일을 겪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카카오톡으로 메시지가 왔대요. 발신자 이름이 업비트 고객센터였고 계정의 이상 거래가 감지되어 긴급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이었대요. 링크를 클릭하니까 진짜 업비트 사이트처럼 똑같이 생긴 페이지가 나왔대요. 거기서 로그인 정보를 입력했는데 그게 함정이었던 거죠. 다음날 아침에 확인해보니 계좌가 텅 비어 있었대요. 약 3천만 원이 날아간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남의 일 같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꼭 전달하고 싶은 게 있어요. 기술적인 분석이나 투자 전략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기본적이고 중요한 게 바로 보안이에요. 아무리 좋은 코인을 골라서 수익을 내도 해킹당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하드웨어 지갑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드웨어 지갑이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암호화폐를 저장하는 USB 같은 물리적 장치예요. 이게 왜 안전하냐면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해커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없으면 해킹이 불가능하거든요. 물론 하드웨어 지갑도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복구 문구를 안전한 곳에 따로 보관해야 하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는 소액만 투자하는데 굳이 하드웨어 지갑까지 필요할까? 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해커들은 금액을 가리지 않아요. 10만 원이든 1억 원이든 털 수 있으면 다 털어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은 소액이어도 나중에 그 코인 가격이 10배, 100배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가서 보안 신경 쓰려고 하면 이미 늦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검증된 하드웨어 지갑 링크를 고정 댓글과 프로필에 올려뒀어요. 매년 수천억 원이 해킹으로 증발하고 개인들의 피해 사례도 셀 수 없이 많아요. 분실 도난, 해킹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와요. 지금 당장 확인하셔서 소중한 자산 지키세요. 자, 이제 시장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요즘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가 뭔지 아세요? 바로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이에요. 예전에는 암호화폐라고 하면 개인 투자자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들, 유명 헤지펀드들, 심지어 연금 기금들까지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시장이 성숙해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기관 투자자들은 아무데나 돈을 넣지 않아요.
철저하게 분석하고 리스크를 평가하고 규제 환경을 검토한 다음에야 투자를 결정하거든요. 그런 전문가들이 이 시장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는 건 암호화폐가 더 이상 투기 수단이 아니라 정당한 투자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올해 들어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ETF가 뭐냐고요?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해서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사고 팔 수 있는 펀드예요. 비트코인 현물 ETF는 실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그 가치를 추종하는 상품이에요. 이게 승인되면서 일반 투자자들도 증권 계좌만 있으면 쉽게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됐죠. 복잡한 지갑 설정이나 거래소 가입 없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시장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어떤 악재가 나왔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에 20%, 30%씩 폭락하는 일이 흔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로 극단적인 변동은 많이 줄었어요.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들은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고 단기 변동에 크게 흔들리지 않거든요.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면 추가 매수 기회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변화가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어떤 의미일까요? 좋은 소식이에요. 시장이 안정화되면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무리한 레버리지 없이도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거든요. 물론 한탕주의로 단기간에 큰 수익을 노리던 사람들한테는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건전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훨씬 나은 환경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트렌드가 있어요. 바로 알트코인 시장의 분화예요. 예전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모든 알트코인이 따라서 오르고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알트코인도 다 같이 떨어지는 패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각 코인마다 보유한 가치와 용도가 명확해지면서 독자적인 가격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디파이, 그러니까 탈중앙화 금융 관련 코인들은 디파이 시장이 성장할 때 강세를 보이고 NFT 관련 코인들은 NFT 시장 동향에 영향을 받아요. 게임 관련 코인들은 블록체인 게임 산업의 성장과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비트코인이 오를 것 같으니까 아무 알트코인이나 사자는 전략이 통하지 않아요. 각 코인이 어떤 분야에서 활용되는지 그 분야의 전망은 어떤지 제대로 분석해야 해요. 여러분 잠깐만요. 이 영상 정말 유익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좋아요 하나가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최근에 한 글로벌 리서치 기관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봤는데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 있더라고요.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블록체인 게임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는 전망이었어요. 특히 플레이 투 원, 그러니까 게임하면서 돈을 버는 모델이 더욱 정교해지고 대중화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현실화되면 게임 관련 암호화폐들이 큰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지금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섹터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먼저 레이어 2 솔루션이에요. 레이어 2가 뭐냐면 기존 블록체인의 속도와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이에요. 예를 들어 이더리움은 거래가 많아지면 수수료가 엄청나게 비싸지고 처리 속도도 느려지잖아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레이어 2 네트워크들이 개발됐어요. 아비트럼, 옵티미즘, 폴리곤 같은 프로젝트들이 대표적이죠. 이 레이어 2라는 솔루션들이 왜 중요하냐면 블록체인의 대중화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거래 수수료가 몇만 원씩 나오면 일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레이어 1을 쓰면 수수료가 몇백 원 수준으로 떨어지고 거래도 몇 초 안에 완료돼요. 이렇게 되면 실제 일상생활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주목할 섹터는 실물 자산 토큰화예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는데 이게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부동산이나 미술품 같은 고가의 자산은 부자들만 투자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토큰으로 쪼개면 어떻게 될까요? 강남 빌딩의 일부를 10만원에 살 수도 있고 피카소 그림의 지분을 100만원에 가질 수도 있어요. 이미 이런 프로젝트들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부동산을 토큰화해서 거래하는 플랫폼들이 운영 중이고 유럽에서는 명품 와인이나 클래식 자동차를 토큰화하는 사례도 있어요. 한국에서도 조만간 이런 서비스들이 본격화될 것 같아요. 규제만 명확해지면 말이죠. 그리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건 나라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예요. 종이돈이나 동전이 아니라 디지털 형태로만 존재하는 법정화폐죠. 중국이 이미 디지털 위안화를 시범 운영하고 있고
유럽연합도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에요. 한국도 디지털 원화를 연구하고 있고요. CBDC가 본격화되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려요. 어떤 사람들은 CBDC가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의 입지를 좁힐 거라고 봐요.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행한 디지털 화폐가 있는데 굳이 비트코인을 쓸 필요가 있냐는 거죠. 반면에 다른 전문가들은 오히려 CBDC가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인식을 높여서 암호화폐 시장에도 긍정적일 거라고 봐요. 사람들이 디지털 화폐에 익숙해지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도 더 쉽게 받아들일 거라는 논리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래요. CBDC와 암호화폐는 서로 경쟁 관계라기보다는 보완 관계가 될 거예요. CBDC는 안정성과 편의성을 제공하고 암호화폐는 탈중앙화와 투자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제공하는 거죠. 마치 현금과 주식이 공존하듯이요. 이제 좀 더 실용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암호화폐 투자를 시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공부예요. 정말 지겹게 들리겠지만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하면 100% 손해봐요. 운 좋게 수익이 나더라도 그건 우연일 뿐이고 결국엔 잃게 돼요. 그럼 뭘 공부해야 할까요? 첫째로 블록체인 기술의 기본 원리를 이해해야 해요. 블록체인이 뭔지, 왜 안전한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말이죠. 이게 이해되면 각 코인들이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시장 분석 방법을 배워야 해요. 차트 보는 법, 거래량 해석하는 법, 뉴스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실제로 소액으로 투자를 시작해보세요. 책이나 영상으로 아무리 많이 배워도 직접 해보는 것만 못해요. 처음에는 잃어도 아깝지 않은 금액으로 시작하세요. 10만원, 20만원 정도요. 이 돈으로 여러 코인을 사보고 가격 변동을 지켜보고 매도 타이밍도 연습해보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많은 걸 배우게 될 거예요. 특히 중요한 건 감정 관리예요. 암호화폐 시장은 정말 롤러코스터 같아요. 어제 10% 올랐다가 오늘 15% 떨어지는 게 일상이거든요. 이럴 때 공포에 질려서 패닉 셀링하거나 반대로 욕심내서 고점에 추가 매수하면 큰 손실을 봐요. 그래서 미리 투자 원칙을 정해놔야 해요. 30% 수익 나면 무조건 절반은 판다. 20% 손실 나면 손절한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그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해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분산 투자의 중요성이에요. 절대로 한 코인에 올인하면 안 돼요. 아무리 확신이 서도요. 왜냐하면 이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거든요. 갑자기 규제가 생길 수도 있고 기술적 결함이 발견될 수도 있고 대표가 사기를 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과거에 시가총액 상위권이었던 코인들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된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최소한 35개 정도의 코인으로 분산하세요. 그것도 서로 다른 섹터로요. 예를 들면 결제형 코인 하나, 디파이 코인 하나, 게임 관련 코인 하나,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한 섹터가 망해도 다른 섹터에서 손실을 만회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본인만의 투자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꼭 공유해주세요. 어떤 코인에 관심 있으신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로 다뤄볼게요. 제가 투자 커뮤니티에서 본 글 중에 정말 인상 깊었던 게 있었어요. 한 투자자가 5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비트코인을 모았대요.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무조건 10만 원어치씩 샀던 거죠. 그렇게 5년이 지나니까 총 투자금은 600만 원인데 평가액이 무려 2,500만 원이 됐대요. 이게 바로 꾸준함의 힘이에요. 단기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모아간 결과죠.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비트코인이 얼마까지 오를까? 예요. 솔직히 아무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어요. 10만 달러 갈 거라는 사람도 있고 20만 달러 간다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50만 달러까지 간다는 전망도 있어요. 반대로 버블이 꺼져서 대폭락할 거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이거예요. 가격 예측에 목매지 마세요. 대신 트렌드를 읽으세요. 지금 확실한 건 블록체인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 실생활에서의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업들도 블록체인을 도입하고 있고 정부들도 규제를 정비하면서 이 시장을 인정하고 있어요.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암호화폐 시장은 장기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조정도 오고 폭락장도 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암호화폐 끝났다는 소리가 나오겠죠.
그런데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럴 때마다 시장은 다시 회복했어요. 더 강해져서 돌아왔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장기적 관점이에요. 1년, 2년이 아니라 5년, 10년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암호화폐가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서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지 상상해보세요. 은행 없이도 전 세계 어디든 몇 초 만에 송금할 수 있고, 중개인 없이도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고, 게임하면서 실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세상이 오고 있어요. 이메일부는 현실이 되고 있고요.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암호화폐를 공부하고 투자하는 건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이 기술에 익숙해져야 해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인터넷을 배우지 않아서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기 힘들었던 것처럼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뒤처질 수 있어요. 지금 배워두는 게 10년 후, 20년 후에 엄청난 자산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암호화폐에 투자하면서 경제 공부도 자연스럽게 하게 될 거예요. 금리가 왜 중요한지, 인플레이션이 뭔지, 환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런 거시경제 지표들이 암호화폐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진지하게 투자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경제 뉴스를 챙겨보게 되고 세계 정세에도 관심을 갖게 돼요. 이런 지식들은 암호화폐 투자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 도움이 되는 자산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네트워킹이에요.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참여하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온라인 포럼, SNS 그룹, 오프라인 모임 등 다양한 채널이 있죠. 거기서 정보도 교환하고 서로의 경험도 공유하고 때로는 새로운 기회도 발견할 수 있어요. 실제로 암호화폐 투자로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귀중한 정보를 얻은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커뮤니티를 이용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모든 정보를 맹신하면 안 돼요. 특히 이 코인 곧 폭등한다는 식의 확신에 찬 예측들은 대부분 근거가 없거나 심지어 악의적인 목적으로 퍼뜨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비판적 사고를 유지해야 해요. 정보를 받으면 직접 확인하고 여러 출처를 교차 검증하고 최종 판단은 본인이 내려야 해요. 그리고 세금 문제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암호화폐 투자하면서 세금을 강구하는데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암호화폐 거래 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에요. 지금은 유예 기간이지만 조만간 시행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거래 내역을 잘 정리해두고 세금 납부 준비를 해야 해요. 세금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요즘은 암호화폐 세금 계산 서비스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거래소 API를 연동하면 자동으로 손익을 계산해주고 세금까지 산출해주는 프로그램들이요. 이런 도구들을 활용하면 훨씬 편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정말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 온 것 같네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암호화폐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으로 더욱 성숙해지고 있어요. 레이어의 솔루션, 실물 자산, 토큰화, CBDC 같은 새로운 트렌드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고요. 하지만 동시에 보안 위협, 규제 불확실성, 시장 변동성 같은 리스크도 여전히 존재해요.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철저한 공부가 필요하고 분산 투자를 통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며 무엇보다 장기적 관점을 유지해야 해요. 단기 가격 변동에 이를 비하지 말고 큰 그림을 보면서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에요. 그리고 절대 잊지 마세요. 보안이 최우선이에요. 아무리 좋은 투자를 해도 해킹당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되니까요. 하드웨어 지갑을 사용하고 2단계 인증을 설정하고 의심스러운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본인의 자산은 본인이 지켜야 해요. 여러분,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이런 심층 분석과 실용적인 투자 전략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그래야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앞으로 이 채널에서는 특정 코인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도 다룰 거고요. 디파이 프로토콜 활용법, NFT 투자 전략, 세금 절세 방법 같은 실용적인 주제들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댓글로 요청하시는 주제들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암호화폐 투자는 분명히 기회의 땅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위험도 큰 정글이기도 하죠.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뛰어들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건 정말 현명한 선택이에요.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투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건강과 일상생활이 더 중요해요. 차트에 너무 집착해서 밤잠을 설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가족 관계가 소원해지면 안 돼요. 투자는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수단이지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즐겁게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모두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시고 재정적 자유의 한 걸음씩 다가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험난한 암호화폐 시장에서 여러분이 성공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좋은 정보와 분석을 제공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